엔진 소리가 왜 이래? 3억짜리가 경운기도 아니고. 새벽 2시 관광은 매장에 전시된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도로를 질주한다. 아줌마! 당장 내려! 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줌마? 너 내가 누군지 알면 기절할 텐데 감당되겠어? 관광은 콧방귀를 꼈다. 운전 똑바로 해. 멀미 나서 죽는 줄 알았잖아. 박관광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으악, 귀신! 아니, 잠깐 토하지 마! 시트 가죽 옵션만 500만 원이야. 앵에 엉덩이에 멍들었어. 똥차도 이런 똥차가 없네. 똥차? 야, 너 누구야? 내 트렁크에서 뭐 한 거야? 서로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관광은 절도, 살아는 주거침입으로 둘 다 인생 망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휴전을 선언한다. 관광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차 걱정을 먼저 했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자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덜컹거리고 쿵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고장 난 줄 알고 멈춰 섰더니 그곳에 뜻밖의 인연이 숨어 있더군요. 사실 그녀는 이 차가 전시된 LK 모터스 대표 최만석의 딸이었다. 비록 배다른 자식이라 집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긴 했지만 명색이 재벌가 핏줄이었다. 오늘 밤 아버지 서재에서 자신의 친모를 쫓아낸 계모의 비리가 담긴 장부를 찾으려다 실패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급한 대로 매장에 있던 차 트렁크에 몸을 숨긴 것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뺀질거리는 놈이 차를 훔쳐 타고 나온 것이다. 사라는 지금 차 밖으로 나가면 아버지의 경호원들에게 잡혀 정신병원에 처박힐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어떻게든 이놈을 구워 삶아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래, 나 노숙자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돕는 셈 치고 그냥 가던 길 가. 나 좀 조용히 쉬게. 이게 진짜. 아, 너 당장 내려. 경찰 부른다. 핸드폰 어디 갔어? 관광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휴대폰을 찾았다. 순간 사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경찰이 오면 신원 조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사라는 급한 마음에 소리쳤다. 불러. 당장 불러. 경찰 오면 나만 잡혀갈 것 같아. 너 이 차 도둑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휴대폰 번호를 누르려던 관광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다. 그렇다. 박관광은 지금 업무 외 시간에 그것도 판매용 미등록 차량을 대표 허락도 없이 몰래 끌고 나온 상태였다. 이건 명백한 절도, 아니 최소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었다. 경찰이 오면 트렁크 속 무단 침입자보다 3억짜리 차를 훔친 자신이 더 큰 죄를 뒤집었을 게 뻔했다. 관광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도둑이라니. 난 엄연히 이 매장 수석 팀장으로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야간 주행 성능을 테스트하던 중이었어. 웃기고 있네. 트렁크 구석에 컵라면 박스 숨겨놓은 거 다 봤거든. 판매왕이 3억짜리 차 트렁크에 컵라면 숨겨놓고 다니니. 이거 횡령인 거 알지? 내가 경찰한테 다 말해줄까? 이 아저씨가 라면 먹으려고 차 훔쳐 탔다고. 관광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 컵라면은 야근할 때 먹으려고 사둔 건데 사물함이 꽉 차서 잠깐 트렁크에 넣어둔 것이었다.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앉은 자리에서 사람 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드는 게 마치 자신과 같은 냄새가 났다. 관광은 짐짓 헛기침을 하며 한 발 물러섰다. 참나. 너 내 뒷조사했냐? 그러는 너는 남의 영업장에 무단 침입한 주제에 말이 많아. 너야말로 콩밥 먹고 싶어?
주거 침입에 기물 파손으로 아주 그냥 감옥에서 썩게 해줄까. 두 남녀는 강변북로 갓길, 비상등이 깜빡이는 붉은 스포츠카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다. 지나가는 차들이 쌩쌩 소리를 내며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강바람이 관광의 왁스 바른 머리카락과 사라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동시에 흩날렸다.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대로 길바닥에서 시간 낭비하다가는 둘 다 끝장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조용히 하자고. 나도 너 신고 안 할 테니까 일단 저기 앞까지만 태워줘. 딜. 관광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여자를 여기서 내버려 두고 가면 홧김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태우고 가면 혹시라도 납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환청에 시달리던 관광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아. 딜. 대신 조건이 있어. 차 시트에 신발 닿지 마. 그리고 숨 쉬는 것도 조용히 해. 2차 공기청정 필터 비싸니까. 알았으니까 문이나 열어. 추워 죽겠네 진짜. 조수석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관광은 비명을 질렀다. 아, 문 살살 닫으라고. 문짝 하나가 내 연봉보다 비쌀 수도 있어. 관광은 울상을 지으며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다. 3억 원짜리 슈퍼카의 엔진이 다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아까의 그 호쾌한 배기음은 이제 관광에게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차는 다시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사라는 조수석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려다 관광의 살벌한 눈빛을 보고 슬그머니 내렸다. 그녀는 곁눈질로 관광을 훔쳐봤다. 멀끔하게 생긴 외모에 고급 정장을 입었지만 손목에 찬 시계는 짝퉁이었고 구두 뒷굽은 달아 있었다. 전형적인 겉멋만 든 놈이다. 하지만 운전 실력 하나는 기가 막혔다. 마치 차와 한 몸이 된 듯 부드럽게 코너를 도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나쁘진 않네. 적어도 운전기사로는 쓸만하겠어. 반면 관광은 속이 타들어갔다. 옆에 앉은 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어디에 떨궈야 할지 막막했다. 근데 너 집이 어디야? 어디로 모셔다 드리면 되는데. 집 없어? 뭐? 지금은 갈 곳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내 집으로 가. 기익. 관광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사라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안전벨트에 튕겨져 나왔다. 아, 운전 좀.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내 집으로 가자고. 너 진짜 꽃뱀이냐? 아니면 나한테 반했냐? 관광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처음 보는 남자차 트렁크에서 튀어나와서 이제는 그 남자 집으로 가자니 이 여자의 뇌 구조가 궁금했다. 사라는 태연하게 헝클어진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착각하지 마. 나 지금 쫓기는 중이라고 했잖아. 호텔이나 모텔 가면 기록 남아서 안 돼. 찜질방은 더더욱 위험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아무도 안 찾을 것 같은 딱 너처럼 구질구질한 곳에 숨어야 한다고. 구질구질. 아, 우리 집이 옥탑방이긴 해도 뷰 하나는 끝내주거든. 남산타워가 코딱지만 하게 보이긴 하지만 거기 딱 좋네. 옥탑방. 사람 눈 피하기도 좋고. 당장 그리로 가. 싫다면. 싫으면 여기서 같이 경찰서 가든가. 가서 말해. 저는 차를 훔쳤고 이 여자는 무단 침입했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콩밥이나 먹읍시다. 어때? 사라가 휴대폰을 들어 일일이를 누르는 신용을 했다. 관광은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약점이 잡혀도 제대로 잡혔다.
저 여자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같이 죽자면 정말 같이 죽을 여자였다. 관광은 거칠게 기어를 변속하며 엑셀을 밟았다. 부앙. 슈퍼카가 거친 굉음을 내며 질주했다. 그래. 가자가. 대신 숙박비는 톡톡히 받을 줄 알아. 라면값도 청구할 거야. 걱정 마.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니. 나중에 차 한 대 값으로 쳐줄 테니까. 허? 입만 살아서는. 3억이 누구 집게 이름인 줄 아나. 관광은 코웃음을 쳤지만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재산을 되찾으면 이깟 차 한 대가 문제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당장 오늘 밤 잘 곳이 급했다. 차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어두컴컴한 달동네 언덕길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길이 좁아질수록 바닥이 울퉁불퉁해질수록 관광의 비명소리는 커져만 갔다. 으악. 방지턱. 내 범퍼. 아. 엉덩이 들라고 했지. 무게라도 줄여야 할 거 아니야. 시끄러워. 운전이나 똑바로 해. 멀미 난다고. 좁아터진 스포츠카, 대한민국 최고의 판매왕과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그룹에 숨겨진 딸. 어울리지 않는 두 남녀의 기묘하고 위험한 동거는 3억 원짜리 엔진 소음과 함께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달동네 꼭대기, 낡은 평상 하나 놓인 관광의 옥탑방 앞에 3억짜리 슈퍼카가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도 차체의 붉은 빛은 요염하게 번들거렸고 그 옆에 선 두 남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관광은 차에 커버를 씌우며 중얼거렸다. 꿈일 거야. 이건 분명 개꿈이야.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저 여자는 없을 거야. 하지만 사라는 이미 제 집 안방인 양 옥탑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고 있었다. 아, 신발 벗고 들어가라고. 내 방 장판 새로 깐 거란 말이야. 관광의 절규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다. 이게 뭐야? 지금 이걸 입으라고. 이걸 입느니 차라리 헐벗고 말겠어. 서울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 달동네 옥탑방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최사라는 박관광이 던져준 옷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바들바들 떨었다. 화려한 꽃무늬가 현란하게 수놓아진 시장통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일명 할머니표 몸빼바지였다. 관광은 코를 훌쩍이며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있었다. 싫으면 벗고 계시든가. 그 드레스 입고 자다가 입 돌아가도 난 모른다. 여기 우풍이 장난 아니거든. 아무리 그래도 패션에 대한 모독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파리 패션위크 VIP인 내가 이런 흉물스러운 걸. 아이고, 파리 VIP님. 여기가 파리 샹젤리제 거리인 줄 아나 본데 여긴 쥐랑 바퀴벌레가 런웨이 하는 옥수동 꼭대기야. 꼬우면 나가. 사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가면 죽음이다. 계모 아픈 용역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찾고 있을 게 뻔했다. 결국 사라는 울며 겨자먹기로 드레스를 벗고 몸빼바지를 입었다. 우아한 재벌가 여신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시골 아낙네 폼이었다. 관광은 그 모습을 보고 킥킥대며 웃다가 사라의 매서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다. 꼬르륵. 사라의 배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났다. 하루 종일 도망 다니느라 물 한 모금 못 마신 상태였다. 관광은 혀를 차며 구석에 쌓인 컵라면 하나를 던져주었다. 먹어. 귀한 손님 오셨는데 내가 특별히 육개장 맛으로 쏜다. 이게 뭐야? 서민들이 먹는다는 그 인스턴트 독약. 독약 같은 소리 하네. 없어서 못 먹는 거야. 물 부어줄 테니까 3분 기다려. 잠시 후
꼬들꼬들하게 익은 면발 냄새가 좁은 방 안에 진동했다. 사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무젓가락을 들었다.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떠넘긴 순간 그녀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다. 혀끝을 강타하는 강렬한 나트륨과 MSG의 향연. 평생 유기농 샐러드와 밍밍한 스테이크만 먹어온 그녀에게 이 자극적인 맛은 혁명이었다. 어때?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고. 자, 잠깐. 누가 버린대? 음식 남기면 벌받아. 사라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고개를 쳐박고 면치기를 시작했다. 후루룩, 짭짭.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신 그녀가 입가에 묻은 붉은 국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셰프 좀 불러와. 팁 줘야겠어. 이 수프 풍미가 예사롭지 않아. 셰프는 편의점 알바생이고 팁은 필요 없으니까 설거지나 해. 관광은 어이가 없었지만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짠하기도 했다. 재벌 집딸이라더니 며칠 굶은 거짓골을 하고 있는 게 영 안쓰러웠다. 그때 사라가 비장한 표정으로 관광을 바라봤다. 배도 채웠으니 이제 일하러 가야지. 일? 무슨 일? 설거지. 아니, 내 비밀장부 찾으러 가야지. 아빠 별장으로. 관광은 펄쩍 뛰었다.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 그리고 난 내일 출근해야 돼. 새벽에 차 반납도 해놔야 하고. 비밀장부만 찾으면 이 옥탑방 통째로 사줄게. 아니, 내가 일하는 그 대리점 너한테 줄게. 대리점을 준다는 말에 관광의 귀가 팔랑거렸다. 평생 남의 밑에서 굽실거리며 차를 팔아온 인생이었다. 사장 소리 한번 들어보는 소원인 그에게 이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었다. 진짜지. 딴말하기 없기다. 녹음한다. 잔말 말고 시동이나 걸어. 김 기사. 새벽 3시. 다시 한번 붉은색 슈퍼카의 엔진이 포효했다. 이번 목적지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최만석 대표의 개인 별장. 두 사람은 마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비장하게 차에 올랐다. 물론 복장은 몸빼바지와 잠옷바람에 우스꽝스러운 꼴이었지만 말이다. 별장 근처 숲속에 차를 숨긴 두 사람은 수풀을 헤치고 담벼락 밑으로 기어갔다. 달빛 아래 두 남녀가 엉덩이를 치켜들고 기어가는 모습은 흡사 도둑고양이 커플 같았다. 벌레. 야, 나 벌레 진짜 싫어하는데. 쉿. 조용히 안 해. 경비원 깬다. 관광이 사라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 순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이 숨은 덤불 쪽을 훑고 지나갔다. 두 사람은 숨도 쉬지 않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좁은 공간. 관광의 가슴팍에 사라의 등이 밀착되었다. 사라의 심장 박동이 관광의 등까지 전해질 정도로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웠다. 땀 냄새와 섞인 사라의 샴푸 향기가 관광의 코를 찔렀다. 이상했다. 분명 아까는 재수 없는 아줌마였는데 지금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도둑질하다 들킬까봐 뛰는 심장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갔어? 사라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고개를 돌렸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의 코끝이 스칠 듯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동자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다. 관광은 침을 꿀꺽 삼켰다. 간 것 같아. 근데 너 왜 안 비켜? 무거워 죽겠는데. 아, 미안. 황급히 몸을 떼어낸 두 사람은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헛기침을 했다. 그때였다. 누구냐? 거기 누구야? 멀어지던 경비원이 다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들켰다. 뛰어. 관광이 사라의 손목을 낚아챘다.
장부고 뭐고 일단 살고 봐야 했다. 두 사람은 숲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몸빼바지가 찢어져도 멈출 수 없었다. 겨우 차에 도착한 두 사람은 헐떡거리며 차 문을 닫았다. 출발해. 밟아.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슈퍼카가 어둠 속으로 튀어나갔다.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경비원의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쳐다봤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머리에는 낙엽이 꽂혀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 하하야, 너 꼴이 그게 뭐냐? 머리에 까치집 지었네. 너야말로. 얼굴에 흑칠하니까 이제야 좀 잘생겨 보이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댔다. 극한의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묘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다. 그때 사라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도망치기 직전 별장 우편함에서 무심코 집어온 것이었다. 이게 뭐지? 뭐라도 건진 거야. 젊은 시절의 최만석 대표가 누군가를 안고 있는 사진. 그런데 그 사진 속 배경이 낯이 익었다. 관광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잠깐 여기 내가 자란 고아원 정문인데. 뭐? 내가 고아원 출신이었어. 근데 이 양반이 여길 왜? 순간 관광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펜던트가 흔들렸다. 사진 속 최만석 대표가 안고 있는 아기 목에도 희미하지만 똑같은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엔진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관광은 핸들을 꽉 쥐었다. 단순한 차박 동거인 줄 알았던 이 만남이 30년 전부터 시작된 지독한 악연의 서막임을 직감하면서 너네 아빠 옛날에 고아원에 봉사활동 같은 거 다녔냐? 아니, 우리 아빠는 자기 핏줄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위인이야. 근데 그건 왜? 관광은 대답하지 못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그가 봉사활동을 간 게 아니라면 사진 속 저 아기는 누구이며 왜 내가 가진 펜던트와 같은 걸 하고 있는 걸까? 새벽 5시 동이 터오는 서울 하늘 아래 3억 원짜리 슈퍼카 안에서 두 남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박관광, 너 이리 와봐. 타이어에 이거 흙 뭐야? 너 어젯밤에 이 차 끌고 밭갈러 갔다 왔냐? 아침 9시 LK모터스 전시장 지점장의 고함 소리가 매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출근하자마자 멱살이 잡힌 관광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새벽에 세차를 한다고 했는데 타이어 휠 사이에 낀 산길의 진흙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지점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고객님께 시승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고객님이 워낙 오프로드 감성을 좋아하셔서. 웃기고 있네. 이 차가 트랙터냐? 오프로드는 무슨. 너 솔직히 말해. 이거 몰래 타고 나갔지. 감히 판매용 차를 건드려. 너 오늘 해고야. 당장 심할서 쓰고 나가. 관광의 인생이 절벽 끝에 몰린 순간이었다. 또각. 경쾌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전시장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우아한 여자가 들어왔다. 최사라였다. 물론 몸빼바지는 벗어던지고 관광이 옥탑방 장롱 구석에서 찾아낸 전 여자친구가 버리고 깐 짝퉁 명품 원피스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어머, 지점장님. 아침부터 목청이 너무 좋으시네. 우리 관광 씨한테 왜 그러세요? 사라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도도하게 말했다. 지점장이 벙찐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나. 이 차 살 사람. 어제 새벽에 내가 테스트 드라이브 좀 해봤는데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더군요.
흘길 한번 달려보니까 딱 알겠던데. 그래서 내가 좀 험하게 몰았는데 설마 우리 관광 씨 탓하는 건 아니겠죠. 사라는 자연스럽게 관광의 팔짱을 끼며 지점장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재벌가에서 나고 자란 그녀 특유의 사람 깔보는 눈빛은 연기가 아니라 실전이었다. 그 기세에 눌린 지점장은 짝퉁 명품을 진짜로 착각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아이고, VIP 고객님이셨군요. 몰라 뵙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관광아, 진작 말씀을 드리지 그랬냐.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탕비실로 도망쳐 들어왔다. 관광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와, 너 연기 천재다.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 연기 아니야. 원래 내 말투야. 그보다 준비해. 오늘 밤엔 호텔이야. 뭐 호텔? 우리 진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김칫국 마시지 마. 계모 비서가 오늘 호텔 행사장에서 금고 열쇠를 주고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니까. 우린 서빙 직원으로 위장 잠입한다. 그날 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웨이터 복장을 한 관광과 웨이트리스 복장을 한 사라는 쟁반을 들고 행사장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 목표는 계모의 비서가 쥐고 있는 핸드백. 그 안에 사라의 친모 유품이자 비밀 장부가 들어있는 은행 개인 금고 열쇠가 있었다. 저기 있다. 3시 방향.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따라가. 사라의 신호에 관광이 움직였다. 하지만 낌새를 챈 경호원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거기 두 사람. 멈춰. 직원 아닌 것 같은데. 튀어. 두 사람은 쟁반을 집어 던지고 비상구로 달렸다. 좁고 긴 복도를 지나 그들이 숨어든 곳은 직원용 탈의실 겸 비품 창고였다. 여기 없는데. 어디로 갔어? 문 밖에서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설상가상으로 누군가 창고 문고리를 잡고 돌리기 시작했다. 숨을 곳이라곤 좁아터진 커튼 뒤 청소 도구함 뿐이었다. 사라가 당황해서 허둥지둥하자 관광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완전히 가렸다. 벌컥. 문이 열리고 경호원이 손전등을 비췄다. 누구야? 그 순간 관광은 사라의 귓가에 얼굴을 파묻고 최대한 끈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물론 경호원이 들으라고 하는 연기였다. 자기야,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흥분되잖아. 사라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관광의 뜨거운 입김이 목덜미에 닿았고 단단한 가슴이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좁은 공간,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릴 듯이 크게 들렸다. 관광은 짐짓 놀란 척 고개를 돌리며 경호원에게 소리쳤다. 아이씨, 노크 좀 하고 다니쇼. 남의 사생활 훔쳐보는 취미 있습니까? 경호원은 남녀가 뒤엉켜 있는 민망한 꼴을 보고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문을 닫았다. 아, 죄송합니다. 볼일들 보세요.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흐르는 창고 안. 하지만 관광은 사라를 아는 팔을 풀지 않았다. 아니, 풀 수 없었다. 품에 안긴 사라의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자신에게 전해져 묘하게 가슴이 저릿했기 때문이다. 사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뜨겁고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아, 갔어? 사라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떨렸다. 관광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몸을 떼어냈다. 어간 것 같아. 너 심장 소리 엄청 크다. 겁먹었냐? 너야말로. 땀 냄새 장난 아니거든. 두 사람은 붉어진 얼굴을 서로 외면하며 황급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비록 열쇠는 못 훔쳤지만
서로의 마음은 훔친 것 같은 기묘한 밤이었다. 새벽 1시 한강 둔치 포장마차. 작전 실패의 쓴맛을 달래기 위해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였다. 건배. 우리의 실패를 위하여. 웃기지 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관광이 소주를 원샷하고 오뎅 국물을 들이켰다. 취기가 오르자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다. 근데 넌 재벌 딸이라면서 왜 그렇게 사냐? 그냥 집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면 되잖아. 사라는 씁쓸하게 웃으며 빈 잔을 만지작거렸다. 떵떵거리긴. 나 호적에도 못 올라간 딸이야. 배다른 딸. 첩의 자식. 그게 내 이름표였어. 아빠란 사람은 1년에 한 번, 내 생일 때도 비서시켜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보내주는 사람이고, 관광은 아무 말 없이 사라의 잔을 채워주었다.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가 보였다. 자신이 3억짜리 차를 훔쳐 타며 겉멋을 부리는 것처럼 그녀도 독한 척하며 외로움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래도 넌 반쪽이라도 있지. 난 아예 없어. 뭐가? 부모님, 고아원 앞에 버려질 때 쪽지 한 장 없었대. 내 이름 박관광도 원장님이 지어준 거야. 빛나게 살라고. 근데 빛나긴 개뿔, 빛만 지고 산다. 관광은 킬킬대며 웃었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근본 없는 놈이라고. 그래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어. 3억짜리 차 타면 사람들이 날 좀 다르게 봐줄까봐. 사라는 관광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날라리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상처 입은 어린아이 같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사라가 불쑥 관광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우린 참 이상한 조합이네. 난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것 같고 넌 없어서 서럽고. 그러게. 너는 반쪽, 나는 빵쪽. 둘이 합쳐야 겨우 반쪽짜리네. 합치면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라의 말에 관광이 고개를 들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포장마차의 알전구 불빛 때문인지 사라가 예뻐 보였다. 아주 많이. 아, 너 취했냐? 무슨 멘트가 삼류 드라마 같냐? 시끄러워. 술이나 따라봐. 오빠. 오, 오빠. 너 지금 오빠라 그랬냐? 왜? 억울하면 너도 오빠 하든가.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차 안에서의 긴장감은 어느새 따뜻한 위로로 변해 있었다. 관광은 술 취한 사라를 업고 옥탑방 언덕길을 올랐다. 등에 업힌 사라가 웅얼거렸다. 관광아, 우리 꼭 비밀장부 찾자. 그래서 나쁜 놈들 다 혼내주자. 그래, 찾자. 찾아서 내가 그 집구석 다 먹어버려. 옥탑방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관광의 주머니에서 지난번 별장에서 주었던 그 반쪽짜리 사진이 스르르 떨어졌다. 관광은 사라를 평상에 눕히고 떨어진 사진을 주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다시 본 사진. 술이 확 깨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젊은 최만석 대표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 아주 오래전 고아원 원장실에 걸려있던 낡은 단체 사진 속에서 봤던 얼굴. 잠깐 이 사람 우리 고아원 후원자였던 그 아저씨? 관광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의 과거와 사라의 아버지가 단순히 우연으로 얽힌 게 아니라는 서늘한 직감이 등골을 타고 올랐다. 그때 사라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근데 관광아, 너한테서 우리 아빠 냄새가 나. 관광은 멍하니 사라를 내려다보았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차는 아직 출고 준비가 안 됐다고요. 관광이 매장 바닥에 드러누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점장은 냉정했다. 비켜. 구매자가 당장 현찰 박치기로 가져가겠다는데 무슨 헛소리야. 지금 당장 세차해서 내보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3억 원짜리 슈퍼카, 일명 관광과 사라의 아지트가 오늘 오후 6시에 팔려나간다는 것이다. 차와 함께 트렁크 속, 아니 차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비밀장부도 영영 사라질 위기였다. 관광은 옥탑방에 숨어 있는 사라에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야, 큰일 났다. 차 팔린단다. 우리 이제 끝이야. 뭐? 지금 당장 차 끌고 나와. 훔쳐서라도 나오라고. 미쳤어. 낮에 나가면 바로 숲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장부 못 찾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 알았으니까 일단 세차장으로 가져가. 내가 거기로 갈게. 오후 2시 인적 드문 셀프 세차장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세차장 구석 거품을 뒤집어 쓴 붉은 슈퍼카 안에는 비장한 표정의 두 남녀가 타고 있었다. 시간 없어. 1시간 안에 찾아야 해. 사라가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다. 그녀는 이미 온통 젖은 채였다. 관광 역시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차 내부를 뜯어내다시피 뒤지고 있었다. 트렁크에도 없어. 글로브 박스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분명히 아빠는 차 안에 숨겼다고 했어. 이 차는 아빠가 제일 아끼는 컬렉션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시트를 뜯고 천장을 두드렸다. 하지만 나오는 건 먼지와 동전 몇 개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5시가 되었다. 이제 차를 매장으로 가져가야 할 시간이었다. 관광은 핸들을 내리치며 절규했다. 젠장, 젠장, 내 인생은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그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쾅 구르던 그때였다. 운전석 바닥 매트가 밀리면서 엑셀 페달 아래쪽 바닥재가 살짝 들려 있는 것이 보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미세한 틈. 하지만 30년 동안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흑수저 관광의 눈썰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잠깐. 관광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 매트를 거칠게 뜯어냈다. 그러자 철판 바닥에 네모난 홈이 파여 있고 그 위에 덮개가 덮여 있었다. 슈퍼카에만 존재하는 비밀 수납 공간, 일명 스머글러 박스였다. 사라가 숨을 멈췄다. 이거 설마. 관광이 덮개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갈색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비닐에 쌓여 잠들어 있었다. 찾았다. 찾았어. 신봤다. 관광이 다이어리를 꺼내 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사라도 울먹이며 관광을 끌어안았다. 했어. 우리가 해냈어. 관광아, 너 진짜 최고야. 좁은 차 안,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두 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었다. 격한 기쁨에 취해 관광이 사라의 볼에 입을 맞출 뻔한 아주 위험하고도 달콤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신은 그들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 얼른 확인해봐. 진짜 장부 맞는지. 관광이 다이어리를 사라에게 건넸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죽끈을 풀고 첫 장을 넘겼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차명 계좌번호들. 틀림없는 아버지의 비자금 장부였다. 맞아. 이거면 엄마 복수할 수 있어. 계모도 아빠도 다 끝장낼 수 있다고.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장부 위로 번졌다. 그녀가 장부를 빠르게 넘기며 내용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장부 사이에 끼워져 있던 무언가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 떨어졌다. 관광이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이게 뭐지? 누구 사진이야? 광광은 사진을 무심코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만석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이거 너네 아빠네. 첩의 자식이라 숨겨 키워졌거든. 돌잔치 사진은커녕 100일 사진도 없어. 근데 잠깐만. 사라가 사진을 눈앞까지 가져갔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아기 목에 이거 뭐야? 펜던트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인데 가운데 붉은 보석이 박혀 있고 광광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묘사는 너무나 익숙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살갗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는 홀린 듯 자신의 셔츠 기단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평생 자신의 몸처럼 지니고 다녔던 고아원에 버려질 때부터 하고 있었다던 유일한 혈육의 증표. 이거 말이야? 광광이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번쩍, 콰르릉. 때마침 창밖에서 천둥 번개가 쳤다. 새하얀 번개 불빛에 비친 광광의 목걸이와 사진 속 아기의 목걸이는 누가 봐도 완벽하게 똑같은 쌍둥이였다. 사라가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말도 안 돼. 이게 왜 내 목에 있어? 그럼 사진 속 이야기가 너라고?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근데 이게 왜 너네 아빠 사진에 있냐고. 광광이 악을 썼다. 하지만 그 비명은 거센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끔찍한 가설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사진 속 남자는 사라의 아버지 최만석.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듯 안고 있는 아기가 박광광. 그렇다면 설마 우리 남매야? 사라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했던 두 사람의 거리가 순식간에 1000km쯤 멀어진 것 같았다. 방금 느꼈던 그 설렘과 떨림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배덕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저 인간 아들이라고. 그리고 너랑 내가 피를 나눈 남매라고. 웃기지 마. 이거 몰카지? 광광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목걸이를 뜯어내려 했다. 하지만 목걸이는 질기게도 끊어지지 않고 그의 목을 조여왔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처럼. 광광아. 사라가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다. 이제는 손을 잡는 것조차 죄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두두두두.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차창을 때렸다. 3억 원짜리 좁은 슈퍼칸, 비밀장부를 사이에 둔 두 남녀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사랑이 시작되려던 찰나에 터져버린 가장 잔인한 반전.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는 희망 대신 절망만이 남겨져 있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징그러우니까. 빚어진 옥탑방 평상 위 광광이 사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사라는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멍한 눈으로 광광을 올려다봤다.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남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너 지금 징그럽다고 했니? 그래. 징그럽다. 소름 끼쳐. 우리가 남매라잖아. 피가 섞였다잖아. 근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내 손을 잡아. 광광은 악을 쓰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사실 징그러운 건 사라가 아니라 이 비극적인 운명을 장난질해 놓은 하늘이었다. 방금 전 차 안에서 확인한 펜던트와 사진은
두 사람이 배다른 남매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관광아, 그래도 우리 유전자 검사는 해봐야 해서 뭐해. 확인 사살이라도 당하고 싶어? 그 사진, 그 목걸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 제발 꿈깨. 관광은 획 등을 돌렸다. 사라에게 자신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처음으로 마음을 연 여자였다. 가진 것 없는 놈을 사람 취급해준 유일한 여자였다. 그런데 하필이면 원수의 딸이자 피를 나눈 누나라니. 나가. 당장 나가. 장부 가지고 가서 내 아빠랑 단판을 짓든 신고를 하든 알아서 해.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박관광, 너 진짜 안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관광이 옥탑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라는 주저앉아 오열했고 관광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비 그친 밤하늘엔 달조차 뜨지 않았다. 다음 날 LK그룹 최만석 대표의 집무실. 재떨이가 날아가고 비서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뭐라고? 장부가 없어. 차를 샅샅이 뒤졌는데 없다고. 죄송합니다. 분명 차 안에 두셨다고 해서. 이 멍청한 새끼들. 그게 어떤 장부인데. 최만석은 눈을 뒤집으며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그 장부엔 30년 전 자신이 친구를 배신하고 회사를 가로챈 내역부터 최근의 비자금 조성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다. 그게 세상에 공개되면 그는 끝장이었다. 그 차 누가 가져갔어? 그게 매장 CCTV를 확인해 보니 박관광이라는 영업사원이 새벽마다 박관광, 그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잡아와. 죽여서라도 장부 찾아와. 그날 밤 관광은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안주는 깡소주 그리고 찢어진 가슴이었다. 차라리 잘 된 거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랑이야. 비틀거리며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검은 세단 2대가 앞뒤를 막아섰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 6명이 우르르 내렸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다. 박관광 씨 되시나? 관광은 피식 웃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겁도 나지 않았다. 누구냐? 지옥에서 온 사자들인가? 타이밍 한번 죽이네. 나 지금 기분 더러우니까 건드리지 마라. 회장님이 모셔오랍니다. 좀 험하게 모셔도 이해하시고. 순식간에 날아온 강목이 관광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관광은 비틀거리면서도 주먹을 날려 놈의 턱을 부셨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무자비한 폭력이 쏟아졌다. 발길질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다. 바닥에 쓰러진 관광의 머리채를 누군가 잡아챘다. 최만석의 해결사 김 실장이었다. 장부 어디 있어? 그 계집애랑 같이 훔쳤지. 최사라 어디 숨겼어? 사라의 이름이 나오자 감기던 관광의 눈이 번쩍 뜨였다. 놈들이 사라를 노리고 있다. 장부를 내놓으면 사라도 죽는다. 관광은 피 섞인 침을 김 실장의 얼굴에 뱉었다. 모른다. 이 개새끼들아. 이게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태워. 관광은 짐짝처럼 차 트렁크에 실렸다. 차가 도착한 곳은 인적 없는 폐차장 압축기 앞이었다. 관광은 의자에 묶인 채 물고문을 당했다. 숨이 넘어갈 듯 컥컥거리면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말해. 최사라 어디 있어? 장부 어디 뒀어? 몰라, 내가 다 태워버렸어. 사라는 모른다고. 독한 새끼. 손가락이라도 잘라야 불겠어.
김 실장이 정원용 가위를 들고 다가왔다. 관광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사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라야, 도망쳐. 절대 잡히지 마. 비록 피가 섞인 누나일지라도, 아니, 누나여서 더더욱 지켜야 했다. 자신은 고아로 살며 시궁창 인생이었지만 그녀만큼은 빛나게 살길 바랐다. 그것이 박관광이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 시각 찜질방에 숨어있던 사라는 이상한 가슴 통증에 잠에서 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다. 불길했다. 너무나 불길했다. 띠링. 그녀의 폰으로 동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한 사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꺄. 영상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있는 관광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초점을 잃은 눈, 축 늘어진 고개. 그리고 그 뒤에서 들리는 김 실장의 섬뜩한 목소리. 최사라 이사님, 장부 들고 오셔야겠습니다. 1시간 내로 안 오면 이 친구 폐차 기계에 넣어서 차랑 같이 납작하게 만들어 드리죠. 사라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났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매라는 도덕적 딜레마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기다려. 관광아, 제발 사라만 있어줘. 누나가 갈게. 내가 갈게. 사라는 비밀장부를 품에 안고 찜질방을 뛰쳐나갔다. 죽음의 아가리로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가 파놓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폐차장 창고 안. 김 실장이 가위를 관광의 새끼손가락에 갖다 댔다. 마지막 기회다. 불어. 관광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김 실장을 노려보며 피 묻은 입술을 달싹였다. 건드리지 마. 그 여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철서? 김 실장의 손바닥이 관광의 뺨을 후려쳤다. 관광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그는 생각했다. 다음 생에는 제발 남매로 태어나지 말자. 그냥 평범한 연인으로 만나자, 사라야.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폐차장 철문이 쾅 하고 열렸다. 제발 제발 살려만 주세요. 오빠라고 안 부를게. 사랑한다고도 안 할게. 그냥 숨만 쉬게 해주세요. 병원 수술실 앞 복도. 사라는 피로 얼룩진 흰 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하고 있었다. 폐차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관광을 끌어안고 앰뷸런스에 실려오는 내내 그녀는 관광의 멈춰가는 심장 소리를 들어야 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5시간째. 사라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관광의 피가 말라붙어 검붉게 변해 있었다. 그때 사라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유전자 검사 의뢰서 사본이 잡혔다. 응급실에 들어오자마자 간호사 몰래 관광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뽑아 퀵으로 보냈던 검사였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 했다. 정말 우리가 천륜을 어긴 죄인인지 아니면 신의 장난인지. 최사라님, 퀵 서비스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다. 사라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병원 복도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종이 한 장, 수많은 의학 용어들 아래 굵은 글씨로 적힌 결론. 검사 결과 불일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아, 사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불일치, 남매가 아니다. 그 지옥 같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웃음이 나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관광아, 우리 남매 아니래.
사라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하지만 곧 의문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남매가 아니라면 왜 관광은 아빠 사진 속 아기와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을까? 왜 아빠는 관광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려 했을까? 사라는 폐차장에서 목숨 걸고 챙겨온 비밀장부를 다시 펼쳤다. 떨어진 사진의 뒷면. 거기에 흘림체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내 친구 박진수, 그리고 그의 아들 현우와 함께 1993년 봄 창업 기념일. 사라의 눈동자가 커졌다. 박진수, LK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3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던 아빠의 친구. 그리고 사진 속 아기를 안고 있는 건 아빠 최만석가 아니라 그 옆에 선 인자한 인상의 남자 바로 박진수였다. 아빠는 그 옆에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 관광이가 박진수 아저씨 아들 박현우? 사라는 장부 맨 뒷장에 숨겨진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아빠의 비서가 몰래 남겨둔 양심 고백서였다. 회장님은 박진수 사장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그리고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 현우를 고아원에 버렸다.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붉은 보석 펜던트는 창업주의 증표였지만 회장님은 그것조차 뺏지 않고 조롱하듯 아이와 함께 버렸다. 평생 바닥을 기며 살아라라는 저주와 함께. 악마. 사라는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친구를 죽이고 회사를 뺏은 것도 모자라 그 아들을 고아로 만들어 평생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관광이 겪은 30년의 가난과 서름, 그리고 어젯밤의 고문까지 모두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짓이었다. 띠링. 수술실에 불이 꺼졌다. 의사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기적입니다. 장파열이 심했고 출혈도 컸는데 환자분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중환자실. 각종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관광이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흐릿한 시야 속에 울고 있는 사라가 보였다. 사라야.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사라가 관광의 손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다. 관광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우리가 남매라서? 관광은 체념한 듯 눈을 감으려 했다. 하지만 사라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아니, 아니야. 우리 남매 아니야. 검사 결과 나왔어. 넌 우리 아빠 아들이 아니야. 관광의 눈이 번쩍 뜨였다. 산소호흡기 마스크에 하얗게 김이 서렸다. 그럼 난 누군데? 그 목걸이는 뭔데?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관광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며 자신의 아버지가 관광의 부모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관광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과 분노는 슬픔조차 말려버린 것이다. 하하. 관광의 입에서 건조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개같았구나.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 인생을 훔쳐가서. 관광의 뇌리에 지난 3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아원에서의 매질, 춥고 배고팠던 옥탑방, 고객들에게 굽실거리며 차를 팔던 비굴한 날들.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며 쥐새끼라고 비웃던 최만석의 얼굴. 뚜뚜뚜. 심박동 모니터의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분노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관광아, 내가 갚을게.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우리 아빠 내가 무너뜨릴게. 그러니까 제발. 사라가 관광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하지만 관광의 손은 사라의 머리를 쓰다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칠게 산소호흡기를 떼어냈다. 아니, 관광이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 튀어나와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 좋은 판매왕 박관광의 것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아니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주인의 눈빛이었다. 속죄는 필요 없어.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인생을 도둑질한 데가 그놈 피눈물로 받아낼 거야. 관광이 사라를 바라봤다.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사라에 대한 슬픈 연민이 깔려 있었다. 사라야, 넌 선택해. 내 곁에 서서 아버지를 찌르는 칼이 될 건지 아니면 아버지 곁에서 나랑 같이 죽을 건지. 관광아, 난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 내일 아침 난 죽은 박관광이 아니라 살아있는 박현우로 돌아갈 거야.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병원 유리창에 비친 관광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다. 영업의 신 박관광은 죽었다. 이제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핏빛 복수국의 주인공이 깨어났다. 쾅, 쾅. 천둥 소리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병실을 울렸다. 고객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차가 아닙니다. 바로 LK그룹의 미래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정. LK그룹 지분 8%를 보유한 사채업계의 대부 강 회장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기름진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몸에 딱 붙는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은 남자. 불과 며칠 전까지 작업복을 입고 바닥을 기던 박관광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비굴함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서늘함만이 감돌았다. 이보게, 박 팀장. 자네가 죽다 살아나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내 지분이 얼만 줄 알고 감히 협상을 하자고 덤벼. 강 회장이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관광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비밀장부의 사본, 그 중에서도 강 회장이 최만석 대표와 짜고 주가를 조작한 증거가 담긴 페이지였다. 강 회장님, 이 옵션 어떻습니까? 최만석 대표랑 손잡고 감옥 가서 콩밥 정식 드시는 옵션이 있고 저 박현우 아니 박관광과 손잡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그룹 이사 자리 차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너 이 새끼. 선택하십시오. 전 지금 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의 남은 인생을 AS 해드리는 겁니다. 관광의 서슬 퍼런 눈빛에 강 회장의 손이 떨렸다. 영업의 신. 그는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욕망하는지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었다. 관광은 그렇게 비밀장부를 무기로 때로는 읍소하고 때로는 협박하며 하룻밤 사이에 주요 주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만석 대표의 저택. 사라는 아버지의 서재문을 열었다. 최만석은 내일 있을 주주총회 연설문을 검토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의 비리를 아는 관광은 처리했고 장부는 사라졌으며 이제 회장 자리에 오를 일만 남았다고 믿고 있었다. 아빠, 우리 딸. 그래, 마음 정리는 다 됐니? 내가 그깟 폼팔이 아니 차팔이 놈한테 홀려서 잠깐 미쳤던 거야. 내일 주총 끝나면 유학이나 다녀오렴. 최만석은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사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괴물이었다. 자신의 친구를 죽이고 그 아들을 짓밟고 딸마저 도구로 이용하는 괴물. 아빠, 물어볼 게 있어. 박진수 아저씨 정말 아빠가 죽였어? 최만석의 손이 멈췄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지고 섬뜩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게 중요하니? 역사는 승리한 자가 쓰는 거야. 진수 그놈은 무능했어. 회사를 키울 그릇이 못 됐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LK그룹은 구멍가게로 끝났을 거야. 그래서 친구를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어? 시끄럽다. 다 널 위해서였어. 이 회사를 온전히 너한테 물려주려고 내가 손에 피를 묻힌 거라고. 최만석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사라는 헛웃음을 지었다. 날 위해서라고? 아니, 그건 아빠의 탐욕을 위한 변명일 뿐이었다. 아니, 난 아빠가 물려주는 피 묻은 왕관 따위 필요 없어. 뭐라고? 기대해. 내일 주총에서 내가 아빠한테 줄 선물이 있거든.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거야. 사라는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등 뒤에서 최만석의 고함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새벽 2시 관광의 옥탑방. 주주 포섭을 마치고 돌아온 관광은 평상에 앉아 캔맥주를 따고 있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복수를 준비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렸다. 또각또각 어둠 속에서 사라가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왔어? 응. 다 끝내고 왔어. 아빠랑 아니 최만석 회장이랑. 관광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저 화려한 불빛 어딘가에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성이 있었다. 관광아, 부탁 하나만 하자. 사라가 관광의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관광의 뺨을 어루만졌다. 고문으로 생긴 흉터가 아직도 선명했다. 내 아버지를 무너뜨려줘. 아주 철저하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사라야. 잔인하다고 해도 좋아. 페르나라고 욕해도 상관없어. 그게 내 사랑의 방식이야. 우리 아빠가 너한테 그리고 너희 부모님한테 지은 죄내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빠를 멈추게 하는 것뿐이야. 사라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아버지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여자의 마음. 그 처절한 고백에 관광의 가슴이 미어졌다. 관광은 사라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렸다. 쿵, 쿵, 쿵.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었다. 약속할게. 내일 내 아버지는 끝장날 거야. 그리고 너도 이 지옥에서 해방시켜줄게. 관광은 사라를 품에 안았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전야제였다. 내일이 지나면 두 사람은 원수의 자식과 피해자의 자식이 아닌 그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로 남을 수 있을까? 날이 밝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LK호텔 그랜드 볼룸. 수많은 기자와 주주들이 모여들었다. 단상 위에는 최만석 대표가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회장 취임을 선언하고 그때였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행사장 대형문이 박살나며 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매캐한 먼지 사이로 붉은색 슈퍼카 한 대가 행사장 레드카펫 위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엔진 소리가 사자우처럼 으르렁거렸다. 박관광과 최사라가 처음 만났던
그리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바로 그 3억짜리 차였다. 기익. 차는 단상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거링 도어가 날개처럼 펼쳐지며 올라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관광이 내렸다. 그의 손에는 비밀장부 원본이 들려 있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아니, 이제 전 대표님 되시겠네요. 제가 축하 선물로 구속영장 하나 가져왔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잡은 관광의 목소리가 장내에 쩌렁쩌렁 울렸다. 당황한 최만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영업의 신이 설계한 마지막 쇼타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게 뭡니까? 경호원. 경호원 어딨어? 당장 저 미친놈 끌어내. 단상 위에 있던 최만석 대표가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못했다. 이미 관광이 데려온 경찰들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광은 여유롭게 붉은 슈퍼카 보닛 위에 걸터 앉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다. 그는 품 안에서 마이크를 꺼내 들었다. 마치 토크쇼 사회자처럼 능청스러운 태도였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신임 회장 취임식 축하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즐겨주십시오. 자, 여기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관광이 손짓하자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비밀장부의 스캔본이 띄워졌다. 비자금 조성 내역,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횡령, 그리고 30년 전 창업주 박진수 사장에 대한 살해 교사 의혹 메모까지.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를 쳤다. 이건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저놈은 내 회사에서 차나 팔던 놈이야.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라고. 최만석은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다. 그때 관광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인이 있습니다. 슈퍼카의 조수석 문이 열리고 최사라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혼외자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최만석을 마주 보았다. 사라야, 내가 왜 거기서? 제가 증인입니다. 저 장부는 저희 아버지 최만석 회장이 직접 작성하고 관리해 온 비밀장부가 맞습니다.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최만석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비틀거렸다.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한, 아니 자신이 도구로만 여겼던 딸에게 심판받는 순간이었다. 내가 감히 내 아비한테 칼을 꽂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주신 게 아니라 숨겨두셨죠. 아빠의 야망을 위해서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 더 추해지지 마세요. 사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자 작별 인사였다. 관광이 스크린 화면을 넘겼다. 마지막 장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박진수 사장의 사진이 떴다. 그리고 하나 더. 최만석 씨가 죽인 친구 박진수. 그 박진수의 아들이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이 회사의 정당한 후계자 박현우입니다. 장내는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다. 판매왕 박관광이 창업주의 아들이었다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체포해.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만석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다. 이건 무효야. 내가 회장이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놓으란 말이야. 그의 절규는 회의장 문이 닫히며 차단되었다. 고요해진 회의장. 관광과 사라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긴 싸움이 끝났다. 관광은 털썩 주저앉는 사라를 부축해 품에 안았다.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사라야. 관광아.
나 이제 진짜 고아야.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누가 그래? 내가 있잖아. 내 오빠도 되고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고 남편도 되어줄 내가 있잖아.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포옹이었다. 1년 후.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최고의 승차감을 자랑하는 신형 세단입니다. LK 모터스 강남 본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고객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었다. 회장 취임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영업 이사 박광광, 아니 박현우였다. 아니, 이사님, 회장님 아들이라면서 아직도 이렇게 직접 영업을 뛰십니까? 에이, 차 파는 맛을 안 보면 손에 가시가 돋아서요. 그리고 제가 팔아야 고객님들이 믿고 타시죠. 관광은 특유의 너스레를 떨며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냈다. 여전히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판매왕이었다. 퇴근 시간. 매장 앞에는 익숙한 붉은색 슈퍼카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1년 전 그 소란을 피웠던 바로 그 차였다. 관광은 차를 번쩍번쩍하게 닫고 있었다. 어이, 박 이사. 새 차 실력 안 죽었네. 매장 밖으로 사라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건 패션 브랜드를 런칭해 잘 나가는 CEO가 되어 있었다. 얼굴에는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셨습니까, 최 대표님?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모실 건가요, 김 기사님? 관광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사라에게 던졌다. 반짝이는 차 키였다. 그런데 예전에 그 복제 키가 아니었다. 정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진짜 스마트 키였다. 김 기사 해고야. 이제 내가 운전해. 이거. 사라가 놀란 눈으로 차 키와 관광을 번갈아 봤다. 내가 샀어. 일시불로. 내 연봉이랑 인센티브 싹 다 털어서. 관광이 씩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사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훔쳐 타지 말자. 오빠가 뽑았다. 내가 그렇게 타고 싶어 하던 그놈, 이제 완전히 내 거야. 그리고 관광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40년 전 잃어버렸던 펜던트와 똑같은 모양의 보석이 박힌 반지였다. 이 차 사느라 돈 다 써서 다이아는 좀 작아. 그래도 받아줄래? 이제 도둑놈 말고 내 남편으로 살고 싶어서. 사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광의 손을 잡았다. 바보야, 차보다 내가 더 비싼데 차는 왜 샀어? 너 태우고 도망가려고 샀지. 이번엔 경찰 안 쫓아오는 진짜 여행으로. 두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진한 키스를 나눴다. 잠시 후 뚜껑이 열린 붉은색 오픈카가 해안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근데 엔진 소리 아직도 이상한 거 아니야. 덜컹거리는데. 에이, 그건 내 심장이 뛰는 소리겠지. 이 오빠 옆에 있으니까 떨려서. 웃기고 있네. 너야말로 운전 똑바로 해. 멀미 난다고. 꽉 잡아. 이번엔 3억짜리보다 더 비싼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달리는 거니까. 부앙. 경쾌한 배기음과 함께 차는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다. 트렁크 속에는 비밀장부 대신 두 사람의 짐 가방과 컵라면 한 박스가 실려 있었다.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행복한 그들의 진짜 드라이브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트렁크에서 들려온 소리는 고장난 엔진 소리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고장난 마음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였나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엑셀을 밟으세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슈퍼카는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고 근사하니까요.